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지난밤 나스닥이 폭락하더니 지난밤에 또 대폭락이 나오는 줄 아셨을 거예요. 다행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며 작은 하락으로 마무리되었네요. 또 나스닥 2연속 폭락. 이렇게 2연속 폭락이 나오고 난 뒤에는 전 세계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많은 두려움에 떨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지금 댓글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남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12년 전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왔어요. 이러니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작은 폭락,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작은 폭락이지만 그 얼마나 큰 폭락입니까? 이런 걸 당하고 나면 사람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앞봉 하방 아랫꼬리를 뚫고 내려오면 하방 신호인데, 이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화폐량이 풀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연차트의 나쁜 현상조차도 기권 처리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봉은 상방으로 아직까지 꼬리를 뚫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미 좋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다음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 현재 양봉이 아니라 음봉인데요. 이런 10년 대상승 동안 이런 중간중간 이렇게 앞봉 하방꼬리를 뚫고 내려오지 않은 이런 음봉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다 모두 투매를 해왔다면 이런 10배 상승을 과연 누가 수익을 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음봉 하나 가지고 신호가 하방으로 지금 바뀌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분석 방법입니다. 현재 월봉과 연봉은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좋은 흐름이라고 기본 전제 하에 분석을 하는 것이 옳은 분석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주봉 차트가 큰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앞봉 아랫꼬리를 뚫고 내려온 상태에다가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일반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직후에 일어나는 봉 형태가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점점 좁혀지면서 에너지가 응축돼서 그 다음에 위로 튈 건지 아래로 튈 건지 이런 심판의 시간이 오는 거를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데이 트레이더가 흔히 보는 이런 모양의 경험에 의거해서 볼 때 당분간은 이런 주봉꼬리 안쪽에서 갇혀있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저번 코로나 대하락장인 3월 달에는 주봉이 어땠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다가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뚫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라면 아직까지 월봉이 앞봉 꼬리를 뚫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때 3월장 같은 경우에는 이봉이죠. 이봉 같은 경우에는 앞봉 꼬리를 뚫고 내려온 경우라서 특히 이 정도 구간이 되게 위험했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투자를 감행해서 비교적 큰 수익을 뽑아냈는데요. 뭐 그걸 수익이라고 보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 가족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금 흐름이 해칭 차원에서 현금이라도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엄청난 공포심에 저도 휩싸여 있었을 것이에요. 다만 이렇게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현금이라도 이렇게 인버스 투자를 통해서 해칭을 통해서 불어나주면서 공포심이 경감됐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일봉이 2연속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저 같으면 이렇게 1800대 다시 정정 1100 또 정정했습니다. 11800 이 나스닥 이런 포인트 부근에서 이런 15분 차트, 60분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를 이용해서 이 3개 차트, 이 중간 정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중간 차트의 세 가지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하방 신호를 금세 읽어내고 대부분 투매하고, 다만
이런 월봉이라든지 연봉이 하방을 강력한 신호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버스 투자를 감행하기보다는 비중을 많이 낮춰두고 어떻게 하방에서 다시 걷어 올릴까, 여기서는 팔아치우고 쭉쭉쭉 빠졌을 때 어떻게 여기서 뛰어 들어갈까, 비중을 다시 원래 비중을 확보할까, 비교적 비싸게 팔고 어떻게 저렴하게 확보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었어요. 오늘 분석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뭐 10억 부자들, 뭐 20억, 30억 부자분들, 심지어 수백억 자산가분들도 한국 증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반도국가고, 그리고 수출이 뭐 지금 가끔 가다가 배당금도 들어오는 우리나라는 채권국가의 반열에 들어가긴 했지만, 배당금보다는 아직까지는 무역수지 흑자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 그것으로 국가가 부도를 맞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 같은 거에 경상수지 흑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증시를 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증시를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당분간 이 두 가지 분석을 꾸준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